선비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고장 함양.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이라 할 만큼 안동과 더불어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선비의 고장인데요. 함양의 선비 문화를 맛보고 싶다면 선비 문화 탐방을 추천합니다. 그 옛날 영남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오갔던 덕유산 60년 길을 따라가는 선비문화 탐방로. 그 중에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계곡의 정치를 전하는 화림동 계곡을 찾았습니다. 남도교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시원스러운 화림동 계곡은 한양으로 향하는 유생들에게는 험한 고개를 넘기 전 달디단 쉼을 들일 수 있는 쉼표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찾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여유와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조선시대 정자문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화림동 계곡입니다. 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넓은 계곡 위에 또 넓은 안반 위에 아름다운 정자까지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돌판 위에 선조들이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거는 똑같은데요. 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농월정의 앞입니다. 농월정은 달을 희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비추는 달빛이 물 아래로 흐르는 것 같다 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농월정은 조선 선조 때 박명부 선생님이 지은 정자라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농월정 한번 보실까요? 조선 선조 당대 관원을 지낸 지족당 박명부가 은퇴한 뒤 지었다는 정자 농월당. 달을 희롱한다 라는 뜻의 이름처럼요, 밤이면 달빛이 물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농월정 앞에 너른 바위는 달바위, 월여남이라는 멋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바위 면적이 정자 중심으로 무려 1천여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바위 위에서 대금을 불고 때로 검은 고도 타며 시를 읊조렸을 우리 선비들을 떠올려 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유생들의 마음을 적셔주었을 이 농월정은 특히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꼭 거쳐갔던 곳이라죠. 무엇보다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는 탁 쪽으로 치자면 농월정에서 즐기는 풍류가 최고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직접 풍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림동 계곡 탐방은 모두 7개의 정자를 거치는 코스인데요. 농월정에서 거연정까지 6km 구간의 정자 탐방로와 4.1km 구간의 선비 탐방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자는 동호정. 수백 평은 돼 보이는 바위 차이람 위에 화려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정자입니다. 동호는 주자가 은거하며 독서를 통해 학문을 탐구한 곳으로 성리학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맞게 정자 내부에는 여러 글귀들로 가득한데요. 특별히 공자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동호정이라는 이름은 장만리의 호에서 연유한 것인데요. 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호는 덕유산에서 발원해 화림동 계곡으로 흐르는 물줄기 이름인 금호를 뜻합니다. 장만리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의주몽진을 도운 관리로 피난길에 외적을 만나자 선조를 등에 업고 수십 리길을 달아난 충신이죠.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지은 정자가 바로 동호정이랍니다.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세월이 흘러도 이 정자와 풍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선대를 기렸던 후손들의 마음만큼은 세월을 뛰어넘어서 전해질 듯합니다. 6.2km에 이르는 정자 탐방로. 계곡과 어우러진 정자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뚜렷한 개성을 띠고 있어서 탐방하는 걸음에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정자를 만나게 될까요? 함양을 대표하는 유학자 일두 정여창 선생이 머물던 곳에 서 있는 군자정. 군자정 역시 정여창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후손들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면 3칸과 측면 5칸으로 다른 정자에 비해 규모는 아담한 편인데요. 오히려 그 소박함이 군자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 군자정은 조선 후기 정자 건축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높은 문화재입니다. 군자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난 또 하나의 정자. 고종 당대 대사원을 지낸 임헌회가 화림동 명승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 칭송했던 바로 그 정자. 거연정입니다. 정자에 닿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놓은 것부터 운치를 더하는데요. 거연정은 조선 중기 관리를 지낸 화림제 전시서가 서산서원을 지으면서 함께 지은 정자라고 합니다. 자연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알았던 우리 선비들의 멋과 문화가 마음을 사로잡는 곳, 화림동 계곡입니다. 세월은 이 땅에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남긴 선비들을 떠올리며 우리들 후손들에게 어떤 문화로 기억될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또 하나의 유서 깊은 명소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도심 한가운데 무려 1000년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함양의 자랑, 천년의 숲 상림입니다. 신라 진성왕 당대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 선생이 백성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길을 바꾸고 조성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숲이 바로 상림인데요. 21헥타르의 드넓은 숲은 120여 종에 이르는 수목 2만여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직접 지리산과 백운산에서 캐어다 심은 화렵수들도 포함되어 있다죠. 역사적 의미 외에도 낙엽 화렵수림으로 잘 보존되고 있어 더욱 가치가 높은 상림. 숲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1.2km 다둣길도 조성되어 있고요. 곳곳에서 멋스러운 정자, 그리고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신도비 등도 볼 수 있어서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여름에는 연밭에 흐드러진 연꽃이 황홀함을 선사하고 가을엔 꽃무릇과 산삼축제로 더욱 흥겨워지는 상림. 사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 곳, 천년의 숲 상림입니다. 함양의 지안제와 오도제는 경남 함양 조동마을에서 시작해 지리산 제일문으로 이르는 고갯길을 말하는데요. 함양읍 구룡리와 마천면 구영리 사이를 잇는 길입니다. 오도제는 고개 전체를 말하고요. 굴곡이 심한 구간을 지안제라고 하는데요. 지리산은 지리산 종주나 둘레길이 유명하지만 이렇듯 드라이브로 즐기는 것도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오도제는 전라도 광양과 경남 하동 지역에 소금이나 해산물을 운송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산대사의 제자 청매 인호조사가 이 고개를 오르내리면서 득도했다 해서 오도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김종직, 정여창 등 시인 묵객들이 지리산 오르는 길에 잠시 쉬어가던 곳이기도 했다는 오도제. 차로 쉽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오르는 지금과는 달리 고된 여정이었겠지만 이 또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으로 여긴 유학자들의 흔적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